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아침 9시 2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눈에 띄는 악재는 없었는데 눈에 띄는 악재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발언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악재죠, 그죠? 악재입니다. 긴축 우려 완화라는 재료를 갖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악재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사실 시장 반응이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사실 굉장히 악재이긴 해요. 이런 내용들이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연준 사람들이 나와서 좀 상당히 좀 강력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발언들이 상당히 센데 이게 시장이 그 발언만큼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 정도 발언 드리면은 CPI 때문에 긴축이 완화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좀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호재를 100% 감쌀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50% 이상은 되돌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좀 굉장히 강력한 악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CPI가 낮게 나왔다,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해서 증시가 오른 게 왜 그래요? CPI가 낮게 나왔으니까 연준이 긴축 속도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금리 인상 목표치를 조금 낮춘다거나 뭐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증시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연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기대감을 상당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CPI 호재로 인해서 증시가 오르고 있는 거에 굉장히 큰 찬물을 끼얹는 요소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완전히 되돌리는 건 아니더라도 이런 호재의 한 50% 이상은 거의 뭐 다시 되돌리는 뭐 그 정도의 발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는 지금 이 굉장히 강력한 오버슈팅성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뭐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저런 악재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진짜 제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저만한 악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많이 하락할 만한 악재가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일단 저는 이 어제 오늘 나오는 지금 이 연준 사람들의 이런 발언을 좀 상당히 좀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강하게 오르니까 이 연준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를 낮추려고 니네 아직 그렇게 너무 지금 휘파람 불 때가 아니다. 너무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더 강하게 찬물을 끼얹어 주는 듯한 느낌도 좀 받고 있긴 해요. 하여튼간 어제에도 굉장히 강한 이야기했죠. 경기 침체가 나야지만 뭐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이 결과적으로 뭐 경기가 꺾이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금리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 이 어느 정도 이게 그 시장이 예상했던 금리 인상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좀 더 높이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매파적인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지금 그 기사에서 제약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표현을 리스트릭티브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번역을 제약적이라고 한 건데 이거 이제 제약적이 아니고 이제 긴축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충분히 이제 긴축적이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중립금리 이상으로 중립금리라는 건 뭐예요? 딱 그냥 뭐 긴축적인 것도 아니고 또 완화적인 것도 아닌 그 정도를 중립금리라고 하잖아요. 중립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실질적으로 어떤 긴축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긴축을 할 수 있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강력한 긴축 뭐 그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제약적이려면 충분히 긴축의 효과가 나려면 이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지금 정책 금리는 아직도 충분히 제약적인 구간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과 충분히 긴축을 하려면은 정책 금리가 추가로 더 인상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은 5에서 7%라고 하고 있죠. 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어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굉장히 악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0.3% 빠지는 선에서 뭐 말았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긴 할 건데
이 어딘가 붕괴시키긴 붕괴시켰습니다. S&P는요. 근데 좀 그래요. 이 엄밀히 따지면 붕괴시켰는데 이 너무 턱걸이로 살짝 붕괴시킨 거라 뭐라 일단 뭐 큰 소리를 못 치겠습니다. 일단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 4천이라는 자리를 일단 저항으로 오랫동안 확인하고 있다는 점은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좋은, 왜냐하면 이제 그 선물 4천이라는 자리는 S&P 선물 4천이라는 자리는 어떤 뭐 믿고 기댈 만한 그런 언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의미 있는 저항이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못 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보통 2거래일, 3거래일만 못 넘어도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되는데 5거래일간 못 넘었다. 이건 좀 심각하다고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제법 신뢰도가 높은 자리다. 제법 무거운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지금 목표치가 4120 정도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4000까지밖에 못 가고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건 좀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어쨌든 반등은 이제 미국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반등은 멈췄는데 옆으로 벨벨벨 기고 있는데 이제 한국 증시처럼 뭐 아래로 꺾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는 못 하겠어요.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11월 10일 날 종가가 3,960인데요. 이런 자리를 강력하게 붕괴시켜 줘야 그나마 이제 아래쪽으로 꺾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뭐 강력하게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그냥 뭐 반등이 멈춰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아래쪽으로 좀 유리한 상황에서 반등이 멈춰 있다. 이제는 아래쪽으로 좀 유리한 상황이라 할게요. 왜냐면은 이 5거래일 동안 멈췄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을 5거래일 동안 멈췄다면은 이건 이제 더 이상 위쪽으로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일단 어딘가를 지키고 있으니까 좀 아직까지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좀 더 강력한 거를 근데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3,900 정도는 붕괴돼야 좀 이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가 최근에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3,900 정도는 붕괴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좀 더 신뢰도가 있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에요.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하락했어도 사실 하락으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 여전히 강하긴 강해요. 그죠? 여전히 강하긴 강한데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빠지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좀 하여튼 상황이 애매합니다. 나스닥은 나스닥도 뭐 비슷하긴 비슷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자리가 예를 들면 뭐 11,670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 줘야 그래야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자리도 붕괴시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도 강해요. 전반적으로. 다만 이제 얘도 11,780이라는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지금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죠? 어떤 여기가 저항이다.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그 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거래일째 넘지 못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뭐 이제 슬슬 아래쪽으로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아무튼 명확하게 아직까지 강력한 매도세를 보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빠지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어제 장 초반에 이제 개파락 출발해 갖고 다 결과적으로 장중에 올라오니까 아무튼 뭐 딱히 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근데 일단 반등은 멈춰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어딘가를 붕괴시키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 붕괴 안 시키고 계속 박스권에서 놀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일단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또 올라간다면 지난 5거래일 동안 이렇게 했던 게 기간 조정이 돼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편안하게 뭐 제가 5거래일 동안 반등이 멈췄으니까 이제는 뭐 아래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얘가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기간 조정으로 이 상승 피로감이 다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해결될 정도면 엄청나게 시장이 강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일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의 시작일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베팅의 근거는 충분히 다 있죠. 그런 거를 깨지 않는다면은 버텨볼 수는 있는 거예요. 계속 아래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여전히 계속 애매한 구간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23.5 혹은 뭐 26 뭐 이런 자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죠? 뭐 눈에 띄는 방향성 이런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얘도 좀 답답해요.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올라가줘야 된단 말이죠.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전히 뭐가 이제 이 계속 매도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위에서 계속해서 뭐가 꾹꾹 눌리고 있어가지고 잘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일단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갈 거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여전히 이런 꼬라지를 봐도 그래요. 이런 꼬라지를 봐도 지금 S&P나 나스닥 지수가 기간 조정일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죠? 기간 조정일 가능성도 있다고요. 급등해 놓고 이렇게 기간 조정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나스닥인데 이런 모습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 증시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고 있다. 명확한 방향성 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들 하니까 일단은 달러도 주춤하고 있고 금리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달러 같은 경우 이제 좀 명확하게 어딘가 얘가 이제 방향성을 위쪽으로 전환하려면 이 107 자리를 빨리 돌파 한 작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돌파 한 작 한 것은 아니라 여기서 아직까지 하방 경직성만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7 자리 돌파 한 작 해야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겠죠. 이 정도 모습 보면 될 것 같고 금리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도 매파적으로 나오니까 좀 올랐어요. 지금 잘 봐야 될 게 이렇게 해서 쌍바닥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쌍바닥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갈 가능성 있어 보이죠.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아래로 가는 흐름 중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완벽하게 돌아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고민 중이에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하나, 둘, 셋, 3고점 만들고 완전 죽을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요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지 지금 고민 중인 거예요. 그 와중에 장단기 금리 차는 크게 역전이 돼 있고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고 그죠? 국제유가 같은 거, 원자재 같은 것들 어제 그 중요한 자리였는데 하락했어요.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좀 달러가 좀 강했던 것도 원자재 하락에 영향을 좀 미치긴 했었을 텐데 하여튼 뭐 구리 같은 것들 보시면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자리들 붕괴시켜서 일단은 이런 자리까지 붕괴시켰으면은 이제 눌림이라고 봐주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성은 꺾였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다양한 지지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전 저점 자리,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자리들의 지지선들 어떻게 하는지 잘 보면 되겠죠. 하여튼 아래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국제유가 추세 전환 되나 싶었는데 추세 전환 될 일이 없어 보인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뭐 다 봤어요, 그죠? 미국 증시. 참고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강합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이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뭐 그러한 뭐 작은 박스권들, 뭐 그런 박스권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도 기간 조정일 수 있죠. 기간 조정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여기 어딘가 일단 저항도 누적했다. 아래쪽에 하방 경직성도 나오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S&P와 나스닥이 5거래일째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꼬꾸라지는 모습이라 아래쪽으로 유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아래쪽으로 유리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중립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 중이다. 더 올라가려고 기간 조정 중이다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강해요. 그죠? 아직까지 뭐 미국 증시 이 의미 있게 꺾인 것도 아니고 뭐 유럽 증시도 강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국 증시 일단은 저는 어제 꺾였다라고 일단은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22 다시 넘지 못하면 일단 뭐 계속 꺾인다라고 일단 뭐 이렇게 볼 거고요. 일단 그죠? 어제 322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꺾였다라고 볼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일단 뭐 아래쪽으로 뭐 갈 거다 뭐 일단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322 부근으로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오늘 하여튼 개파락 출발하니까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번에 죽을 리는 잘 없겠죠, 그죠? 워낙 강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워낙 강했기 때문에 솔직히 한 번에 와르르르 무너진다. 세계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한데 한 번에 와르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일단 뭐 약간 일단 어떤 낌새는 보였죠. 322를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무게중심을 쏠렸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한번 그러니까 그 잘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감정에 그 얽매여 가지고 아 무섭다 이렇게 강한데 아래쪽으로 어떻게 보냐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무섭고 뭐 위험하니까 뭐 살살 하여튼 뭐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래쪽으로 붕괴됐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야지. 아 지금 상황은 너무 위험하고 무섭고 아 너무 강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에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손해 볼 수 있다. 한 푼도 안 잃어먹을 생각, 그러니까 그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 나는 한 푼도 까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섭고 이게 더욱더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에 들어왔으면은 어느 정도 좀 몸은 젖어야죠, 그죠? 수영하는데 몸이 안 젖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손실의 가능성을 빨리 받아들이고 인지하셔야 어느 정도 좀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손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감정적인 부분들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지금 자리에서 뭐 아래쪽을 잘 잡으면 뭐 대박이 날 텐데 뭐 하는 뭐 그런 욕심도 필요 없는 거고 뭐 지금 자리에 잘못되면은 뭐 큰 돈 까일 텐데 뭐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고 안 되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쉽게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들 좀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뒤통수가 좀 뜨끈뜨끈해져야 이 그만큼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어떤 기회가 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좀 아마 뒤통수들 좀 다들 좀 뜨끈뜨끈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더 뒤통수가 뜨거워질 일이 더 남았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최근에 좀 그런 걸 좀 느끼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느꼈던 그런 생각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공포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이거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몸에 그런 느낌을 좀 이제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더라라는 거 그런 거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억들 잊지 않으시고 다음번에도 이제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아, 지난번에 내가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던데 약간 이런 생각들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까지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강한 상황이지만 한국 증시는 일단 꺾였다. 320이 돌파 한창 하고 뭐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일단 돌파 한창 한 거 아니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꺾였다. 요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뭐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아래쪽으로 한 숟가락 얹는 뭐 네, 얹어 보는 거고요. 안 되면 도망가면 되고요.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하여튼 뭐 저는 일단 뭐 꺾였다고 본다.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특별한 거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코스닥은 여전히 뭐 강합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뭐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일단 솔직히 뭐 눌림 뭐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여전히 어떤 뭐 순환매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긴 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게 좀 약간 걱정이 된다면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이 지금 대형주가 올라가다 지쳤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시장 코스피를 끌고 올라가다가 얘네가 지금 지쳤어요. 그래갖고 지금 코스피가 주춤하는 건데 얘네가 이제 여기서 빠지지 않고 힘을 보충하는 사이에 중소형주가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또 견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뭐 제 입장에서 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솔직히 뭐 별로 그렇게 저는 일단 뭐 긴장이 되고 일단 뭐 그러진 않습니다. 뭐 하여튼 좀 더 집중해서 좀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 시장이 꺾였다는 가정하에 집중해서 좀 보고 있긴 한데 뭐 하여튼 뭐 그다지 뭐 긴장이 되고 신경 쓰이고 뭐 일단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냥 차분히 지켜볼 뭐 그런 상황이죠. 그다지 막 엄청 중요하다 막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요. 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25원 돌파 한착 했으니까 일단 위로 올라간다. 일단 뭐 이렇게 봐주고 있겠습니다. 뭐 특별히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